자, 여러분 이제 첫 시간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이제 계리지 컴퓨터 일반 이제 밑바탕 공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빠르게 밑바탕 공부 이제 들어가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 거의 6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6개월이라는 게 길면 무지 길고요. 반년인데 짧으면 무지 빨라요. 노량진의 6개월은요, 1년은요, 한 7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2개월이 뚝 가 있고요. 또 정신없이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시험 볼 때가 됐대요. 막 문제풀이 해줘요. 또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면 시험을 보고 합격생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됐다 싶으면 다음에 또 시험이 있대요. 그럼 이제 계속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다 보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마법의 공간이에요. 마법의 공간인데 그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부하시면 6개월 뒤에 내가 너무너무 좋은 계리직을 합격하게 됐다. 그럼 다시 젊어져요. 다시 젊어지는데 여러분들이 6개월을 힘들게 공부하시면 즐겁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늙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맨날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는 꼭 얼굴에다 팩 붙이시고 아이크림 막 퍽퍽퍽 바르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난 주름이 세로로 나왔어요. 난 어떻게 눈가에 주름이 가로로 안 생기고 여기가 세로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다 보면 너무 놀래서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얼굴 관리를 안 했구나. 네,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도 얼굴 관리는 하셔야 돼요. 우리 6개월 뒤에 팩을 같이 열심히 해서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합격도 하고. 그럼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제가 이번에 계리직 그 설명회에서 우리 우평구명 선생님 설명 듣고 계리직 너무 좋아. 막 내가 돌아다니면서 계리직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직장 얻으셔야 돼. 꼭.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컴퓨터 일반 우리 같이 공부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것들은 제가 가능하면 다 프린트로 제공할 거예요. 프린트로 제공할 거고 시간마다 제가 숙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강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동영상은 힘드시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해다 같이 드릴 테니까 자기께 될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자기께 될 때까지. 자, 여러분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목차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목차를 보여드리는 게 제가 가능하면 OT에서 과목별로 어느 정도가 이제 문제에 나오는가 여러분 출제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진짜 넓어요. 너무 넓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두 개씩 계속 설명하다 보면은 저 한 60강 해야 돼요. 거의 2달 해야 돼요. 그게 기본 코스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빨리 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전자계산기 구조론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 컴퓨터 장치 공부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장치 공부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장치는 총 5개 장치가 있어요. 5대 장치라고 얘기하고요. 입력, 출력, 중앙처리 장치. 근데 중앙처리 장치 안에 제어하고 연산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이제 주기억 장치가 들어가요. 기억 장치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목 보시면 4장의 중앙처리 장치 있죠? 5장의 기억 장치 있죠? 6장의 입출력 장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5대 장치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5대 장치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병렬 처리는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하는 건 여러분 다 직렬 처리거든요. 그럼 직렬이랑 병렬의 차이가 어떤 일을 하나씩 하면 직렬이고요. 2개를 동시에 하면 병렬이에요. 그럼 당연히 둘 다 똑같이 2개 일을 하는 거지만 그 2개 일이 끝나는 시간은 병렬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렬 처리로 들어간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훨씬 성능이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대 장치 다 배우시고 우리가 병렬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이 들어갑니다.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쉬워요. 장치를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뭐 구성 요소는 다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의 표현과 컴퓨터 연산, 디지털 논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러분 이진수 들어가고요, 보수 들어가고요, 회로도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얘를 여러분 빼놔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한 문제 버린다면.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솔직하게 맨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모든 과목을 똑같이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전자계산기 구조론이 쉬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씩 웃겠죠. 저들은 쟤들 모르나 봐. 난 알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두 바퀴 돌면 다 알게 돼요. 처음에만 조금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전자계산기 구조론을 공부하면서는 컴퓨터를 이해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앉아가지고 문서 쓰던 애, 내가 앉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던 애 이게 아니라 얘가 진짜 어떤 장치로 되어 있고 이 안에서는 어떤 구조로 논리로 움직이는가 그걸 살짝 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얘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친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계산기 구조론이 힘드신 분들은요. 아직까지 너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사람 입장에서. 컴퓨터는 그렇게 동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건 장치를 공부하시면서 컴퓨터를 조금 이해한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운영체제론 공부하시는데요. 자, 운영체제로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윈도우 다 깔려져 있죠. 문제는 그거죠. 너무 MS 사건만 많이 깔려져 있으니까 그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그럼 우리는 우르르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용 컴퓨터에서 일반화가 된 건 윈도우가 돼주는 거고,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윈도우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켜지기 위해서는 이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장치를 공부하셨다면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 여러분 보시면 자 앞쪽에 여러분 프로세스와 스레드라는 용어 나오죠? 여러분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예요. 니네 집에 워드 프로그램 있어? 있어. 이건 맞는 말이에요. 너 지금 워드 프로그램 실행했어? 실행했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실행을 한다라는 것은 프로세스로 넘어가요. 그렇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 모르는데 가가지고 너는 워드 프로세스 실행하고 있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괜히 그쪽만 눈이 땡그라질 테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프로그램은 다 똑같은 의미긴 하지만 프로그램은 저장되어 있는 개념. 걔가 진짜 지금 실행이 돼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워드 프로그램이 켜져 있어요. 얘는 지금 프로세스 상태인 거야. 그럼 어디에서 실행이 되느냐?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구조론에서 공부하셨던 CPU하고 연결이 돼서 들어와 준다라는 뜻이에요. CPU하고 중앙 처리 장치랑 연결이 돼서 이런 프로세스 공부하시는 거고요. 자, 또 다음 장 보시면 메모리 관리라는 용어 나왔죠. 메모리 관리라는 얘기는 중앙 처리 이제 여러분 전자계산기 구조론 앞쪽 과목에서 기억 장치 공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 장치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는데 여러분 그걸 다 운영체제가 해줘요. 그러니까 장치는 이렇다.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된다. 그걸 공부하는 건 운영체제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쪽에서 전자계산기 공부하셨으면 운영체제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빠르게 넘어가는데 항상 앞쪽 과목과 장치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데이터 통신이죠. 여러분 통신은 응용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인터넷 안 된다라고 해봐요. 얘 열어요? 안 열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옛날에는 인터넷 당연히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컴퓨터 샀을 때는 인터넷 안 됐어요. PC 통신도 없었어요. 근데 80만 원 주고 샀어요. 흑백 모니터에. 주기억 장치도 굉장히 조그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를 붙잡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요. 그때는 엑셀도 없어서 엑셀 비슷한 수치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 그거 가져다가 또 더하기 빼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 솔직하게 고스톱도 쳤어요. 자, 이제 보시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몇십 년 전서부터 다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옆에서 전화가 발전을 해요. 전화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발전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것도 너무 옛날 선전이라 이거 듣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나이가 나오실 텐데, 여러분 예전에요 이제 무선 전화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무선 전화기가 이제 우리는 항상 유선을 쓰다가 무선 전화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엄마가 안쪽에서 이제 막 밥이나 빨래나 밖에 나와가지고 빨래했나 보다, 빨래 널고 있는데 집 안쪽에서 막 전화가 울려요. 전화가 막 울리니까 거기서 여러분 콜리 있죠, 콜리. 기억났어요? 안 돼요.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콜리 개 있잖아요. 그 똑똑한 개, 걔가 집안에서 전화기를 물고 엄마한테 갖다 줘요. 그게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뭐가 아니라 그 얘기가 무선에서도 거리가 멀어져도 안전하게 전송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송하는 방식에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요. 디지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통신 쪽이 발전을 하는데 옆에서 컴퓨터도 같이 발전을 해요. 얘네들을 섞은 게, 만난 게 인터넷이에요. PC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 발전하고 있다가 이거 좀 같이 써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데이터 통신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전에는 컴퓨터 일반에 데이터 통신이 없었어요. 얘네가 없었어요. 이 과목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는 통신을 떼놓고는 컴퓨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이터 통신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이 뭐고 아날로그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통신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자료구조론이라고 나왔죠. 이 부분이 마음을 탁 놓으면 되게 쉽고요.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부분은 100% 추상이에요. 100% 추상이에요. 여러분 본 적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봐요? 이거 컴퓨터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램을 아무리 쳐다봐도, 중요한지 쳐다봐도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상상하는 거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식을 써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대입할 때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다. 100% 추상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살짝 솔직하게 조금 레벨이 높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레벨이 높아서 여러분 2014년에 해싱 나왔죠. 이 중에 여러분 2차 해싱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전산직 7급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미치죠. 내가 딱 선형 조사까지만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2차 조사가 나온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그 충격과 이거 뭐야? 2차 이 여자가 안 가르쳐 줬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짜? 그러면 나는 또 그걸 짐작하잖아요.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이 여자가 2차 시험 안 가르쳐 줬는데 막 나왔어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제 다 더하기에다가 저도 그 문제를 보면 나 안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 준 이유는 뭐겠어요? 7급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5개월 공부하자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라주세요 그래요. 지금은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5개월 지나면 잘라주세요. 이제 스스로 마음 속에서 이거 다 끌어안고 가서는 안 된다. 뭔가를 자르고 싶은데 본인이 자르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또 중요한 데서 그냥 퉁퉁 자른 것 같아서 자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도 하나 틀리다 보면 막 비가 6문제? 우리 6문제 틀리면 안 되거든요. 4문제 틀려야 되거든요. 4문제? 껌이야. 누가 어제 80점을 못 맞겠어? 막 이러고 딱 들어갔다가 한번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비가 왜 과락을 잡아놨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왜 과락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아직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살짝 어렵게 나오면 자료구조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 넣었어요. 이번엔 아주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랐어. 스스로 자른 거야. 난 다 가르쳐줬는데 이제 난 욕먹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다 여기다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제 자르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솔직하게.
그럼 이제 자기가 자른 문제가 나오면 되게 기분 나빠요. 시험 문제에서 딱 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난 이거 안 해. 딱 덮었는데 딱 이제 시험 받자마자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럼 짜증나잖아요. 한번 볼 걸. 한번 본다고 뭐 그게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분, 20분만 보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미리 잘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하면서부터는 여기에서는 안 자를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얘기하고 한 번이라도 문제 풀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데이터베이스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재 사회가 데이터가 넘쳐나요 지금. 너무 넘쳐나요 정보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쓸데없는 정보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웹 검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색할 때 진짜 내가 필요해서 검색하는 게 몇 개 되냐 이거예요. 맨날 그냥 연예인 그쪽 사이트 딱 틀어놓고 얘 또 오늘 결혼해? 누구의 매니저와 결혼한대요. 그냥 괜히 한번 또 눌러봐요. 그러면서 욕해요. 왜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봐야 돼? 막 이러면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아닌데도 나한테 그게 하나의 정보로 와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그런 거는 다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떠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아 그게 그거구나 라고 뭔가의 하나의 단순한 거지만 처리가 돼서 나오면 그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선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돼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놓는 방법을 배운다. 모아놨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봐야죠. 다 모아놓고 안 보면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저장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요. 어딘가에다 이제 써놓는다라는 뜻이겠죠. 여기다가 기억시켜 놓는다라는 거. 저장 다음엔 무조건 탐색이에요. 저장 다음엔. 저장했으면 봐야 돼요. 저장했는데 저장으로 끝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저장을 해놨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장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바꿔서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럼 계속 그 내용을 업데이트, 갱신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어쩔 때 딱 봤을 때 항상 그 시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주는 거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한번 SQL 여러분들 다음 장 보시면 5장에 SQL이라고 되어 있죠. 딜리트 나왔어요. 딜리트. 삭제하는 거. 레코드 삭제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다 배우고 그거 하나 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 조인하는 거 나왔어요. 조인하는 거. 그건 이제 관계대수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다 배우고 그 문제 하나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이 여러분 딜리트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조인을 하는 건 레벨이 높아요.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풀 수 있는 거예요. 딜리트는 공부 안 했어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거지만 나머지 문제는 항상 판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는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도 나오고 쉽게도 나와요. 많이도 나오고 쉽게도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 공부할 때쯤 되면 우리가 다 이제 지금 같은 눈망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6장까지 왔잖아요. 6과목까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강은 가능하면 빠지지 마세요. 이건 진짜 빠지지 마세요.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게 의지예요. 내가 합격하려면 껴껴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 날 낮에 뭐 집에 있어봤자 낮잠밖에 더 자요. 내가 자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주말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 여러분 나랑 낮 시간만 같이 지내면 서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개근상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도 개근상 드릴까요? 뭐 하나 드릴까? 좋네. 진짜 개근상 하나 드릴까요? 오늘 나가기 전에 출석 체크 쫙 해놓고 응? 그럼 내가 개근상 드릴게. 뭐 제가 드리는 거야 뭐 책 종류겠죠 뭐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부분 가면 되게 지치는데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쉽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쳐서 안 보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고 쉽게 나온 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그거면 마지막 시간에 막 날아가시더니 여기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다 맞춰요. 조금만 들으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강약 조절을 조금 하시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 부분은요 제가 아주 쉬운 부분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여기는 전자계산기 구조론이나 다른 과목을 여러분들 만약에 3시간 공부해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거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렵게만 만들면 못 풀어요. 3시간 공부 가지고는 안 돼요. 원래는 한 과목이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20문제 나오던 애였는데 물론 계리직은 아니지만 다른 이제 전산직 쪽에서 이게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서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이해가 되면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계리직에 나왔던 프로그래밍 언어론 요 파트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는 선까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공부하실 때 PL 걱정하지 말라고요. 걱정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이거는 운이에요. 이건 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학교라서 1부터 100까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PL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거 뻔하란 말이에요. 뻔하니까 차라리 이 부분은 살짝 세모로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살짝 세모로.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건 기출문제 풀 만큼의 실력은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걱정이 한두 끝도 없이 나오니까 걱정은 중간에서 딱 치란 얘기예요.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여러분 엑셀이요. 여러분 엑셀은 이 교재에 없어요. 그건 제가 프린트로 다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한번 싹 하는 거 보시면 돼요. 싹 하는 거 보시면 돼요. 명령어 몇 개 없어요. 엑셀 명령어 몇 가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거, 이제 뭐 주소 같은 거 바꿔주는 거 하고요. 명령어 몇 가지만 한 시간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만 보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는 푸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험 문제가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시험에 정보보호론 우리 뭐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거 나왔었거든요. 그건 이제 데이터 통신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20문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나오는 범위가. 근데 여러분 이게 9급이 되면서 좋아진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요. 2012년까지는 한 과목에서 몰아서 문제가 나왔어요. 20문제가 이 전체에서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전자계산기 구조론에서 7문제. 막 데이터 통신에서 5문제.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다 했어도 운인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데이터 통신이 재밌었다? 그럼 많이 맞아요. 나 전자계산기 구조를 안 해놨는데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14년서부터는 2문제, 3문제, 2문제, PL은 1문제 이런 식으로 쭉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와주는 거니까 공부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힘들어진 거죠. 운이 없어진 거예요. 운이 없어졌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이제 1장 들어갑시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 자,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잠깐 쉴 건데, 여러분 컴퓨터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돼요. 그럼 일단 암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컴퓨터는 하드웨어,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여러분 소프트웨어랑 프로그램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장치는 5대 장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5대 장치가,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컴퓨터에 관련된 거 아무거나 공부해도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격증. 그럼 자격증 부분에서도 컴퓨터 일반 상식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가 중앙 처리 장치. 근데 여러분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이 돼요. 여러분들 머리도 제어와 연산이 있어요. 제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연산은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연산. 산술연산. 또 여러분 연산 중에 관계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크다 작다. 크기 비교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이 논리연산. 여러분 이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컴퓨터는 사람을 모델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모델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하는 걸 기준에다가 더 추가를 시킨 거거든요. 더 추가를 시킨 건데 기본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은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산술연산, 관계연산, 논리연산. 여러분 논리연산은 참거짓. 참거짓. 그러니까 항상 대답이 0 아니면 1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참이 1이고 거짓이 0이고. 맞다 틀리다 1과 0.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는 모든 결과를 물론 산술연산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과값이 나와요. 13이 나왔어요. 13으로 표시 안 해요. 왜? 컴퓨터는 10진수를 모르니까 이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는 무조건 2진수다. 자, 관계연산 제가 지금 크기 비교하는 겁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크냐, 작냐, 같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같지 않냐, 총 6개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여기 안에 포함이 돼요. 왜 되냐면 대답이 다 예, 아니오예요. 그죠? 관계연산이라고 해서 대답이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연산은 이런 크기 비교하는 식이 들어가 주는 거고 일종의 조건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남자친구가 키가 170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대답은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크기 비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170이라는 수치를 넣은 거예요. 대답은 무조건 참 거짓으로 예, 아니오로 나와줘.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좋아하려면은요. 예, 아니오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 대답하다 보면 그냥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값이 나오지만 이것도 이진수로 다 표현하게 되는 거. 그럼 여러분 이런 연산들을 연산 장치가 담당을 하는데요. 여러분 연산 장치는 계산만 한다면 이 제어 장치는 자, 명령이라는 것을 명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은 공부하세요. 밑줄 그으세요. 이게 명령이죠. 항상 어떤 동작을 유발시켜요. 그죠? 어떤 뭔가를 실행한다라는 얘기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명령해. 그럼 내가 움직일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 명령을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애가 누구다? 제어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어 장치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명령어를 해독을 해서 다른 장치들한테 신호를 보낸다요. 그러니까 제어 장치가 명령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어는 주격 장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봐봐요. 이거 이제 항상 수업할 때마다 해드리는 건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1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동작 다 한 거예요. 봐봐요. 눈으로 봤죠? 입력 장치죠. 요게 입력 장치를 통해서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요.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요 안에서 데이터하고 명령어를 나눠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할 때 이건 데이터예요. 이건 명령어예요. 그럼 이제 주기억 장치에 더하기 따로 4하고 6 따로 저장이 됐어요. 그럼 제어 장치가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제어 장치가 요 더하기를 쓱 가져다가 얘는 뭔가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야 되나 이걸 해독하는 게 제어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해독을 하고서는 여러분들 연산장치한테 계산하는 부분에다가 야 4하고 6 가져다가 너 더해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연산장치가 지금 산술 연산을 했어요. 10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요 10을 일단 머릿속에다가 또 주기억장치에다가 데이터 저장한 부분에 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선 12호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중앙 처리 장치만 하다 들어갔지만 일단 입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주기억장치로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신 거야. 주기억장치 뭐랑 뭐를 데이터하고 명령어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어라는 게 지금 제가 더하기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은 더하기 하나만 있진 않겠죠.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비교해라 여러 개가 다 들어가겠죠. 그런 명령어의 모임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어는 우리가 이제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명령어의 모임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맞아요. 주기억장치에 명령어 하나만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자, 근데 이제 얘네가 들어가기 위해선 맨 처음에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통했죠. 입력장치는 지금 우리 눈, 코, 보고 밖에 있는 걸 내부로 집어넣는 거예요. 밖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로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출력장치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방향이. 자,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뒤쪽에 이거 종류별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그럼 이 세 개 중에 중앙처리장치 포함하고 있고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을 놓고 본다면 누가 속도가 느릴까요? 3번. 입출력장치. 3번 입출력장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도 느리다라고 그랬어요. 저속. 그럼 누가 제일 속도가 빠르다? 1번. 중앙처리장치. 속도 빨라요. 고속. 자, 그럼 누가 비싸요? 중앙처리장치. 그지? 여러분 이게 컴퓨터가요.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게 얘가 법칙을 벗어나질 않아요. 비싸면 빨라요. 빠르면 비싸요. 빠르게 만들었는데 팔 건데. 그죠? 팔 건데 비싸게 받아야죠. 그죠? 자, 입출력장치 얘네에 비해서는 느려요. 싸요. 싸요. 자, 그러면 요 입력장치의 가장 기본이 누구다? 키보드예요. 키보드. 그럼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있는데 키보드가 표준이에요. 출력장치는 모니터하고 프린터가 있어요. 모니터가 표준이에요. 표준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데스크탑을 쓴다라고 합시다. 이런 노트북이 아니라. 그럼 노트북은 다 붙어 있으니까 데스크탑이에요. 키보드에 콜라가 엎어졌어요. 놀래요? 살짝 놀랄 거예요. 살짝 귀찮아서. 귀찮아. 아, 이거 또 바꿔야겠네. 5,000원 또 쓰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집 꼬마가 아니면 우리 집 아들이 컴퓨터 본체를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막 뜯어요. 옆에 나사가 있는 걸 보니까 뜯고 싶었나 봐. 뜯더니만 안에 뭐라고 생길 거 같아 퍽 뽑아버렸어요. 하루 밥 주면 안 돼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이게 고속에 고가에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뜯기는 힘들죠. 얘는 드러나 있잖아요.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 드러나 있다라는 건 고장 많이 난다라는 뜻이고요. 고장 많이 나도 걱정하지 마. 좀 싸.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싼데 고속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싼데 속도 빠른 건 절대 없어요. 이건 만드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싸면 싸게 파는 거야. 왜? 싼데 고속이다? 만들질 않아요. 만들질 않는 거예요. 고속이면 무조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저속이에요? 싸게 파는 거예요. 많이 사가라. 대신 고장도 많이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데스크탑이잖아요. 노트북에서 그러면 요 키보드 밑에 CPU 깔려 있어요.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그러니까 키보드 여기 노트북 옆에서는 뭘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 내가 지금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내 게 아니라 그러는 거야. 내 게 아니라. 아마 내 집 같았으면은 내 집 같았으면은 절대 이 근처에다가 먹을 거 안 갖고, 학생들이 옆에다가 놓는 것도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 몇 번 들고 뛰어가야, 울면서 뛰어가야, 이렇게 벽난에 안고서 병원 가는 것처럼 몇 번 들고 뛰어가야 얘는 진짜 굉장히 귀중한 애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데, 자, 요즘은 여러분 이런 거 고장 나잖아요. 다 원격으로 해결해 줘요. 원격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되게 좋기는 해요. 경험해 보시는 게 하나 뭐 망가뜨리시고 원격으로 한번 원격 진료를 받는 게, 이제 여러분 만약에 네트워크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용회사는 어디서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 우리 집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럼 어디가 뭐가 고장 난 것 같다. 그럼 옛날에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람이 와서 어디가 고장 났네요 이러면서 이제 보는데, 요즘은 딱 봐서 연결선상에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면 뭔가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랬을 땐 인터넷 어디로 들어오라 그래요. 로그인 하라 그래요. 해놓고 나서는 이제부터 내가 원격 치료하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가 막 이렇게 화면에서 막 움직여요. 혼자. 놀라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멀리에서 나인 것처럼 들어온 거예요. 나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통신이 없는 시절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통신하고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추가가 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한다, 원격에서 접속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선 고맙죠. 내가 들고 안 가도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정보 보안 쪽에서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거 고쳐주려고 들어왔다가 내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 갖고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인인증서는 하드에다 깔아놓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죠? C드라이브에다 깔아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하나 망가지면은 가능하면 이제 휴대용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데, C에다 넣는 게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편한 거하고 안전한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또 편한 거 해요. 희한하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 말, 여러분들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 있죠? 그거 다 똑같을걸요? 그거 다 똑같을걸? 여러분 어디에 회원가입했다? 똑같은 아이디 쓰고 똑같은 패스워드 쓰잖아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다음이 뻥 뚫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 걸 뺏어가는 이유는 다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정보를 보겠다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네이버도 똑같을 거야. 신한은행도 똑같을 거야. 공인인증서는 아마 여기다가 몇 개 뭐만 붙였을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집에 가가지고 공인인증서 암호는 다 바꾸세요. 그거 대충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갖다 많이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배웠으면,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난 놀아나야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다 바꿨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내가 또 여기다 뭐라고 했나? 그럼 또 스마트폰에다가 다 적을 거예요. 이 사이트는 암호 이거, 패스워드 이거. 그러다가 또 이제 들고 돌아다니다가 스마트폰 잃어버려요. 이게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보호는 항상, 이 컴퓨터라는 거는요, 잡고 잡히고 계속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100% 안전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효율성과 잘 쓰는 거하고 보안성을 딱 접점을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런 장치들이 있다.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커다랗게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스프레드시트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이거 알아요. 아는데 컴퓨터 앞에 앉으면 엑셀 못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더하기라도 좀 한번 해봐라. 시험 문제 브이로그업 나왔으니까 브이로그업은 알고 있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 브이로그업이 나온 적이 있는데, 브이로그업은요 명령어 레벨로 따지면 완전히 하이예요. 실제로 엑셀에서 내가 브이로그업을 쓸 정도다? 실력자예요, 실력자.
그럼 그걸 어디서 쓰는지도 몰라요. 더하기도요. 더하기도 맨날 더하고. 여러분 이거 끄는 것까지는 알잖아요. 더블 클릭하는 거 알아요?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 거기 되어 있는 거 다 한꺼번에 돼요. 이거 끌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주면 여러분 눈이 땡그래져. 저런 게 있었어? 난 여태까지 맨날 6만 줄까지 끌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굵은색 화살표 있는 데다가 더블 클릭만 하니까 값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그런 거 좋아해요. 브이로그 좋아하지 않아요. 난 안 쓸 거야. 이런. 기능은 있네. 난 안 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가서 내가 일하는 데서 브이로그를 한번 썼다. 진짜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엑셀은 어차피 쓰셔야 되는 거니까 요거 명령어 다룰 때도 조금 자세히 잘 보시고 여러분 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는 게 운영체제. 한 종류로 이제 우리가 OS라고 얘기를 하죠. 운영체제가 요 안에 들어가 주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데이터베이스론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DBMS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리하려고. 얘가 있어야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드웨어 하고요. 소프트웨어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잠깐만 읽어 보시고 5분 동안 이제 10분 동안 조금 쉬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쉬고 나서 다시 한번 밑줄 한번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고 합시다.